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9%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9.8% 마감이 됐고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그쵸? 마지막 날 반등이 나와서 마감이 됐다. 근데 반등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다. 왜? 에코프로 BM이, 그쵸? 하락할 수 있는 최대폭을 조금 남겨놓긴 했는데, 그쵸? 최소한의 반등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이고요. 당장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쵸? 하방에 대한 경직성, 즉, 저가를 확보해 놓은 그 가격대 자체는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실적이 더 나빠진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차 전지에 대한, 즉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한 방향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요, 물론 상승폭이 여기서 크게 바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시간이 좀 지연될 수 있어요. 그쵸? 조정이 조금 나오고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고 이런 상황이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가에서 하도 이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막 리포트 쏟아내고 공매도들이 작사를 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 주가에 희석이 되면서 약간 조금 불편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만, 그 이상 방향 자체를 꺾을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방향이 꺾이려면, 즉 에코프로 BM이 완전히 넘어지려면 무조건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쵸? 근데 에코프로에서 오피셜하게 발표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17만 톤. 이게 지금 23년도에 확보해둔 양극재에 대한 생산 능력입니다. 자, 근데 이게 27년까지 71만 톤으로 증설한다는 계획이 아니라 자금이 이미 투입이 됐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쵸, 4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치고 달려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은 오늘 종가 기준에서요 13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곱하기 2를 하면 26조 정도가 나오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은 28조, 즉 거의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한 50%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 가격대까지 왔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여기서 완전히 끝장나지 않는 한, 자, 이렇게 저렇게 올라갑니다 하는 상황은 이제 지났어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BM의 상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올라가는 주식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쵸? 하다 보면 조정도 있고, 그리고 그 조정 구간에 내가 물량을 지키고 털리지 않고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쪽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래쪽을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나와서 50% 정도를 계산했더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치가 그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겠느냐, 그 상황을 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에코프로 그룹에서, 그쵸,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쵸? 그냥 사업 규모가 확장되는 로드맵을 쫙 보면 그냥 정해져 있는 그림 그대로 가고 있는 거다. 그 중에서 58만 원 정도의 이 주가는 오버슈팅 구간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주가가 다 반영을 했고 조정 구간을 다 거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가볍습니다. 에코프로 BM보다. 그쵸?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2차 전지를 해야겠다. 근데 2차 전지가 상승하는 구간을, 그쵸, 평균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쪽에 적절하게 이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2차 전지가 움직이는 걸 기준해서 초과 수익을 발생하고 싶다.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해야 됩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장에 대한 기준치가 에코프로 BM에 빗대어서 가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내가 가격 전략을 확실하게 세워둔다면 반드시 초과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내년에도, 그쵸? 오늘로써 23년은 끝났으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잘 보자. 그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어떻게 가격대를 준비할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통방입니다. 그쵸? 연초 이벤트 하고요. 지금 500분 정도 있는데 이번에 연초 이벤트로 1000분까지 제가 입장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소통방에는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고가만 매매한다. 둘째, 무료로 진행한다. 그쵸? 계속 무료로 하지만 입장 인원에 제한을 둡니다. 그쵸? 입장 인원에 제한을 두는데 이번에 이벤트로 500분을 추가로 제가 받을 계획이 있고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신고가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싶다. 그리고 신고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한번 내보고 싶다. 그리고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신고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신고가 종목도 최근에는 시장이 좋기 때문에 매일매일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28일 8시 52분 그쵸? 그리고 8시 55분 레고캠바이오 그리고 포스코 DX 이렇게 진행돼 있죠.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고캠바이오. 자, 보세요. 오늘 6% 상승 마감. 그쵸? 하루에 6%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 근데 제가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는지 정확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을 했죠. 근데 과연 오늘이 첫 번째일까요? 올려서 보겠습니다. 쭉 올려서 보면 자, AD 테크놀로지 오늘도 상승했고 신고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자, 12월 22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자, 보세요. 레고캠바이오 8시 54분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 있고 시노펙스 신고가, 테크윙 신고가 계속 신고가입니다. 계속 신고가 종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레고캠바이오 오늘 중복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 보세요. 12월 22일 날 49,700원의 시가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신고가 돌파 구간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등을 했을까요?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근데 신고가를 간 이후에 그 뒤에 재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 재료가 얀센에서 그렇죠? 2.2조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레고캠바이오의 시가총액은 오늘 종가 기준에서 1조 7,838억입니다. 그런데 2조 2천억 시가총액보다 더 큰 계약을 성공을 시킨 거예요. 당연히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식은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신고가 구간부터 내가 공략을 한다는 건 저가를 잡지 않겠다, 고가를 잡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한 거고요. 재료에 대해서 알아서 제가 이 매매를 하고 레고캠바이오의 뭐 실적이 좋아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레고캠바이오는 실적도 안 좋아요. 적자예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왜? 기술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1조 정도의 평가를 쌀 때는 받고 있었던 거고 지금은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1조 5천억, 뭐 4천억, 3천억 요 정도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평가를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갔는데 그리고 나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가격을 먼저 보내고 나서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나온 부분을 보니까 2.2조짜리 그 기술 수출이 나왔고 이것뿐이 아니죠. 다른 것에 대한 내용도 있다. 그렇죠?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먼저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죠? 3일 동안 거의 한 3, 4일 정도 보유해서 한 40% 정도 수익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그렇죠? 고가에 못 판다 그랬죠? 빠져서 팔더라도 뭐 25% 30% 보고 팔아도 충분하다. 대신에 리스크를 내가 고가에서 감당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시세를 볼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하는 리스크는 수익이 줄어드는 리스크지 손실을 보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렇죠? 이런 종목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 그 위에 시노펙스를 한번 볼게요. 자, 시노펙스 오늘 13% 강세를 보였습니다. 언제 공략했나요? 12월 22일. 자, 보세요. 12월 22일. 언제예요?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 그렇죠? 동일하게 신고가를 달려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죠? 22일 기준에서 그렇죠? 대략 한 5,200원에서 오늘 고가 7,700원, 종가 7,550원. 그렇죠?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수익 구간에 일주일 만에 들어왔다. 자, 시노펙스는 22일 구간에만 공략한 걸까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테크윙도 중복이죠. 그렇죠? 중복돼 있는 종목들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노펙스 20일 또 올려볼까요? 또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두산 로보틱스 오늘 급등, 어버브 반도체 급등. 자, 시노펙스 18일 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공략이 이루어진다. 즉 신고가 종목에서 제가 집중 포화를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주도주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뭐 손절이나 뭐 매수 구간을 잡거나 이런 구간을 내가 잘 못 잡아서 계속 뭐 손절만 하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번 이벤트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대신에 무료로 진행을 하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를 이해를 해야만 주식시장에서 나만의 수익 모델이 완성이 돼요. 어떤 종목이든 주식 싸게 살라고 노력하잖아요. 시간만 버리고요. 물리는 구간 생기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 아예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신고가 매매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신고가 종목에서 강하게 시세를 내는 종목이 있다. 그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배우시고요. 24년도에는 정말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자, 신고가 검색기와 수익 모델.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검색기, 그쵸? 실제 제가 사용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 계좌에 대한, 그쵸? 이 수익 모델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볼게요. 본래 내용이니까 이게 에코프로 머티. 자, 에코프로 머티를 보면 오늘 9% 상승 마감이 됐다. 22평 지지 나온 거 맞다. 어저께도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고가에서 뭔가 시세가 들어오고 뭐 상승폭을 강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요, 에코프로 BM에 대한 시세가 조금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내가 가격 전략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자, 오늘 내가 뭐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면 요 내용 딱 받아가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찾고 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가격 전략, 그쵸? 반드시 기억을 하셔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고요. 가격을 잘 잡아야 내가 최단 기간 안에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은요,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온 겁니다. 단기 보유 전략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2주 동안 수익이 발생시키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2주라는 기간을 잡았을 때는 가격 전략, 즉 내가 얼마에 사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내용을 다뤄놨으니까, 그쵸? 20페이지까지 긴 이런 조금 양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되고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 제가 계속 떠들어야 되고 편집도 힘듭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으니까, 그쵸? 연초 그리고 한 2월 달 정도까지, 3월 달 정도부터는 시장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월 달 정도까지 어떤 신고가 주도주를 잡아야 되는지, 그쵸?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연말에 공부 철저히 하시고 24년도에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